안녕하세요. 저는 상용 친환경차의 차량 제어기인 VCU의 로직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전병호 연구원입니다. 저는 수소 트럭이나 전기버스 같은 친환경 상용차의 구동, 제동, 전력 같은 전반적인 제어 로직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회생제동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요한 연구원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수소트럭, 전기버스와 같은 상용 환경 차량의 통합 제어기인 VCU 제어 시스템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인 ISO 26262에서 요구하는 헬스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샤시 구동력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충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샤시 신기술 개발, 독자 로직 개발, 그리고 검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아이템은 구동력을 좌우로 분배를 하는 토크 벡터링이나 ELSD 등의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우 연구원입니다. 저는 다양한 한계 주행 상황에서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샤시 제어 기술을 직접 시험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제어 시스템 개발하는 동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연구원님들은 이 제어 시스템 개발 직무를 선택하신 계기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승용 차량의 자율주행 및 전동화 통합 제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상용의 경우에는 개발이 필요한 여지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 차량에서 통합 제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용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그런 검증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제어 시스템 검증 직무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학부 시절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고 동아리도 관련 전공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직접 분해 조립하고 직접 운전하는 것도 되게 많이 좋아했고요. 입사 지원 당시에도 시험 직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어 시스템 직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마디로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차량을 한계까지 몰아볼 수 있고 그거를 안전하게 제어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거동을 제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어 기능이라는 게 한 가지 기능이 다른 기능들하고 워낙 복잡하게 많이 얽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차 전체에 대한 사양을 꿰뚫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연구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의견인데 제가 짠 로직 하나에 따라서 이 차가 스포티해졌다가 정숙해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걸 보면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엔지니어로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직무가 어떻게 될까요? 제어 시스템 검증 직무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차량의 전장화,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확대 전개되는 차종과 그리고 영역이 더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ISO 26262에 맞게 개발해야 하는 개발 상황 속에서 필수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네, 진짜 검증이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로직을 짜지만 제가 보기엔 완벽해요. 근데 이걸 실제로 돌려보면 문제가 엄청 발생해서 검증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3자가 보면 항상 한두 건씩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증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중요해질 것 같고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직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중요해질 기계 장치랑 미래에는 더욱더 중요해질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전망이 밝다는 거는 이거는 좀 모두들 동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우 연구원님이랑 저는 샤시이고 두 분께서 이제 상용을 개발하고 계신데 이렇게는 사실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른 부서랑은 이제 협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어느 부서랑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팀 같은 경우 VCU가 차량의 전반적인 제어를 총괄한다고 하면 실제로 특정 기능들을 수행하는 제어기들이 또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모터를 굴리는 인버터라든지 전압 레벨을 바꿔주는 LDC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저희 팀은 그런 제어기들을 담당하는 부서와 약속을 정해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동작하겠다라는 걸 사양을 정하고 그 사양대로 개발을 하면서 협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혹은 아니면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세계 최초의 수소 트럭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지금 스위스에 다니고 있는 수소전기 대형 트럭이 바로 생각이 나는데
뉴스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저도 많이 봤어요. 네이버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그게. 감사합니다. 저도 봤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기도 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긴 했는데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바로 기억에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양산한 KA4 프로젝트인 카니발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메인으로 차량 개발을 주도적으로 맡은 차종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카니발을 만나면 아, 나 좀 고생했었는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반가움과 뿌듯함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이번에 둘째를 낳아가지고 가족이 좀 많아져서 바로 카니발 계약해서 샀다는데 신동호 연구원님이 만드신 거면 아마 성능은 보장되지 않았을까요? 안심하고 타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미혼이라 사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전병우 연구원님과 동일하게 수소 대형 트럭에 대한 개발 참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왜냐하면 저의 첫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첫 프로젝트로 진짜 엄청난 성과를 이루셨네요. 일을 하시면서 이제 배운 점도 많고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면 이 제어 시스템 개발 업무를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 받으시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사람이 이 제어 시스템 개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어 시스템 개발이 로직 개발부터 이제 검증도 하셔야 되고 시험도 하고 설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계획을 짜야 되고 이 플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도적인 사람이 제어 시스템 개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듣는 아니면 경청하는 그런 수식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제어 로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 기능이 여러 기능들하고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주장들하고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거를 자기 주장하고 잘 융합하는 사람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 외에도 차이점이나 각기 아이템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각 부분별 제어 업무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한계 주행 사항을 여러 곳에서 주행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눈길 발진, 급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계 곳곳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스웨덴 인터 시험장, 뉴질랜드 인터 시험장. 국내로 보자면은 이제 영암 서킷, 인제 서킷 가서 최대한 얼마큼 차를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정도 시험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노면, 차량의 최대 한계 성능까지 끌어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샤시 제어라는 게 RNH를 다룬다는 것이 다른 제어 시스템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샤시 제어 시스템이 이제 차의 종방향, 횡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까지 거동을 직접 제어하면서 승차감, 조정 안정성, 그리고 핸들링 성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운전도 실제로 진짜 많이 하고요. 위험한 상황까지 운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약간 짜릿한 경험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제어의 경우에는 좀 승용과 유사하긴 한데요. 다른 점은 좀 사양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냉동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일반적으로 캔 통신을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J1939 규격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상용에 특화된 사양들을 이해해야 되고 상용 위주로 적용되는 제어 기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화물 트럭의 군집주행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거는 승용차보단 상용차, 특히 화물 트럭 같은 거에 적용이 필요한 기술이니까 저희는 그런 거를 제어 개발하는 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택시 타면 보통 현대기아차들 운전하시잖아요. 택시 기사님들한테 항상 계속 피드백을 받으려고 그래요. 막 소나타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기사님 혹시 차 괜찮나요? 뭐 얼마나 타셨어요? 이걸 괜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도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질문하는 좀 그런 버릇 같은 게 생겨가지고 시험팀이다 보니까 실제 차랑 관련된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가 보면 저 차는 타이어를 어떤 타이어를 꼈는지, 또 브레이크 패드 사이즈는 얼마인지, 또 쇼바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슬쩍슬쩍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음은 어떤지 쓱 귀 열어보고 친구 차를 타도 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다 보면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근데 저는 계속 그 문제점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민감하냐 소리 듣게 돼서 약간 뭔가 몸에 센서가 좀 더 늘어난 느낌이에요.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사실 취준이라는 게 사실 힘든 건 저도 겪어봤지만 그래서 여기 와서도 경험해 보면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의 그 업무 역량이 계속 쌓아가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를 많이 좋아하고 직접 많은 걸 배우고 저도 여기 와서도 계속 부족한 걸 느껴서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차만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는 정해진 루트를 정해진 시간대에만 돈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재밌는 제어 로직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와주신다면 너무 행복하게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원자 여러분, 현대차에서 만나요.